안녕하세요.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은 제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면접 후기를 말씀드리려는 것이고,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부의 숙명인재 면접형,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 수시 학종으로 합격하게 된 이제 곧 예비 대학생이 될 고3 학생입니다.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자사고고요. 제 면접을 준비한 썰과 면접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있어서 제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세 번 정독을 했고요. 그리고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쳐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밑줄을 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과학과제 연구에서 운양과 껍질 지배, 대장균 및 손 피부상재균 군집에 대한 향균 활성 분석 및 향균질 개발을 했는데, 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간 키워드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연구를 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연구를 한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또 연구 과정에서 한 실험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시오 같은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번 연습을 해본 것이 면접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거가 제 면접의 질문으로 나왔었고요. 저는 면접 대비를 할 때 제가 스스로 이렇게 세부능력 특기사항들을 읽어보면서 면접 준비를 하기도 했지만, 또 중계동에 있는 수시 컨설팅 학원 같은 데에 들어가갖고 거기서 면접 대비반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만들어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연습을 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자사고여갖고 학생들을 수시로 대학에 보내는 데 관심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수시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모의 면접을 학생마다 2번씩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의 면접을 통해서 어떻게 안 떨고 면접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학습도 충분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준비한 썰이었고요. 면접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면접을 본 날은 11월 23일이었고요. 8시부터 8시 30분 사이의 입장이었는데, 8시까지 가기 위해서 제 집하고 숙명여대까지의 거리가 1시간 정도인데, 이 8시보다 1시간 30분쯤 전인 6시 30분쯤에 출발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도착을 해서 좀 8시까진 개방이 안 되니까 차에서 좀 기다리면서 세특도 읽고 자고 그러다가 명신관 221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책상과 의자가 있는 작은 강당 같은 곳이었는데요. 45명 정도가 3조를 이루어서 기다렸습니다. A, B, C조로 나뉘어서 저는 가번호 A15번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번호를 부여해 주는데요. 이 스티커를 입고 간 옷의 가슴팍 부분에 붙여서 학생을 인식하도록 하게 됩니다. 이 면접은 가번호 순이고요. 제가 15번이다 보니까 제 조에서 제일 늦은 면접이었고, 사람마다 12분씩 면접을 하고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으니까 8시에 가서 거의 4시간을 넘게 기다리고 12시 12분에 불러서 가고, 또 좀 기다리다가 18분쯤에 들어가서 30분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대기 시간 동안에 계속 서류를 읽으면서 기다리는데 다들 생기부와 적어온 예상 질문, 답안들을 읽고 있어요. 서류를 읽으면서 계속 기다리고 전자기기는 꺼서 가방 안에 넣고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읽을 책들이 서류가
서류는 뽑아서 가져가야 됩니다. 중간에 화장실 가려면 안내하시는 분과 같이 가야 되고요. 그럼 이제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은 두 분이 계셨고 면접관들 분들과의 거리는 모의 면접 때보다 살짝 멀었습니다. 둘 다 노트북을 보고 계셨어요. 이제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면접 대비 수업을 하면서 지원 동기를 수업에서 가장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이 지원 동기가 진짜로 나올까? 하고 의문을 품었었지만 진짜로 지원 동기를 제일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지만 잘 연습한 대로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지원 동기를 한 후에는 제가 했던 과학적인 탐구나 과학 과목들에 있어서 나온 세특, 거기서 한 탐구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3분 스피치라는 게 있고 또 수업량 유연화에서 제가 3분 스피치에서 발표했던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수업량 유연화에서 더 심화해서 탐구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알츠하이머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꼬리 질문으로 이 알츠하이머의 치료약으로 개발된 제가 생활기록부에 적어놓은 약물이 있는데 이거의 작용 방식을 시뮬레이션 해봤다고 했는데 이 작용 방식을 설명하고 또 시뮬레이션에 썼던 프로그램의 이름을 말해보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파이Rx랑 파이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수업량 유연화해서 이 약물에 대한 수용체와 약물의 결합을 3D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다른 꼬리 질문으로 약물의 분자 구조들을 변형시켜봤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형시켜봤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약물, 알츠하이머의 치료 약물들을 변형시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수용체와 잘 결합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본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옮겨갔는데요. 제가 동아리에서 인공장기의 활용 방안과 발전에 대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인공장기의 활용 방안 그리고 인공장기를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 물리학 세특에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을 비교해서 설명해보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네, 여기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의 기본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고 설명함으로써 미생물 연구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함, 전자현미경의 원리와 개발 과정을 설명함, 그리고 전자현미경에서 중요한 요소인 자기렌즈의 특성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통해 전자현미경이 높은 해상도를 가지는 이유를 이해함이라고 써있는데요. 이거에 관해서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설명해보라는 질문, 그리고 전자현미경의 분해능이 더 좋은 이유에 대한 설명, 그런 것들을 질문하셨고요. 이 분해능이 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 가시광선보다 전자의 파동이 더, 그러니까 전자의 물질 파장이 훨씬 더 짧은 것을 이용해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과제 연구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이 운양과 껍질로 향균물질 채취를 직접 한 건가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라는 질문을 받아서 제가
이 과일들을 갈고 또 7일 동안 교실 복도에 놓아서 정치 추출하고 또 알코올을 날려보냄으로써 추출물을 상층액을 따갖고 만들어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에 대한 꼬리 질문으로 이 향균물질을 제가 디스크 확산법으로 효과를 검증해봤다고 세특에 써놨는데 그 디스크 확산법으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라고 꼬리 질문을 하셨고요. 또 제가 수업량 유연화에서 항생제의 원리를 설명하고 또 항생제에 관련된 실험을 하는 수업량 유연화를 했었는데 그래서 알고 있는 항생제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균의 세포벽을 녹이는 항생제와 또 세균이 DNA 합생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항생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특에서는 고급 생명과학 시간에 발표를 한 위치세포 관련된 논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보세요 라는 질문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더 물어볼 게 없으셨는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포부를 물어보셨어요. 지원 동기를 물어보셨기에 이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포부는 또 안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물어보셔갖고 저는 최고의 신약개발연구원이 되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고 또 이 제약회사에서 임원이 되어서 성장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서 제가 동아리에서 했던 탐구활동 그리고 수업량 유연화에서 했던 탐구활동 그리고 과학세특 위주로 질문들이 나왔고요. 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꼼꼼히 읽으면서 특히 과학세특에서 질문이 나올 만한 점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키워드를 뽑아내서 그 키워드를 내가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